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 오늘 할 종목은 대한민국의 대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히 기업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회사고 가장 좋은 주식이죠. 하지만 저희 주식쟁이들은 이 좋은 회사를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회사를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서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좋은 회사를 사서 보유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싶어 오늘 여기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맛보기로 1차 매수가는 42,000원, 2차 매수가는 36,000원, 그리고 매도가는 62,000원에서 63,000원으로 잡아놨는데 이거는 보유하고 계신 분 한해서입니다. 혹시나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62,000원에서 63,000원 정도에서 그냥 깔끔하게 터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많이 물리신 분 말고요. 손해본 분 말고 그냥 뭐 본전이거나 약간 수익이신 분들은 그 정도가 나을 것 같고, 혹시나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근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지 삼성전자 기준 저렴할 때 사자는 게 기준이지 제가 꼭 이 삼성전자가 42,000원이나 36,000원까지 내려온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네가 뭔데 42,000원, 36,000원 얘기하냐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제가 너무 불안한 상태거든요. 전 세계적인 경제가. 그러니까 지금 뭐 SVB 그 사태도 터지고 그 다음에 다음날 또 진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행이 터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연쇄적으로 이 은행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한국도 아시아도 아니고 유럽, 미국 쪽에서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은행이 이런 일이 터진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정말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국가에서 지금 안 터지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연속해서 계속 터지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버텨줬어요. 저번 금요일까지는. 그런데 지금 주말에 또 난리거든요. 주말에 지금 다우하고 나스닥이 그렇게 크게 내려가진 않았지만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되면은 우리 한국도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은행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꼭 이 은행뿐만이 아니라 제가 왜 삼성전자를 62,000원, 63,000원에서 털고 나오시고 삼성전자가 42,000원쯤 가면 혹은 36,000원쯤 가면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현재 주가가 이쯤에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둘 중에 하나겠죠. 주식은 올라가는 거 아니면 내려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많은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하고 얘기들이 이게 올라가는 확률하고 내려가는 확률하고 따지면 보통 올라가는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왜? 간단해요. 현재의 주가가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상태인데 중요한 건 현재의 경제가 아주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주가가 싼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36,000원, 42,000원인데 경제가 불안한 상태다. 이러면 주식을 사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경제가 불안한 상태인데 주식이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런 상태다 하면은 얘는 어중간한 금액이기 때문에 내려갈 확률이 더 많은 겁니다. 여기서 아니다 이거 뭐 챗 GPT가 어떻고 반도체가 어떻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올라갈 일이 더 많다 하는 사람은 하는 경제 전문가나 애널리스트가 있다면 그거 사기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은 다 똑같은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지. 하지만 내려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건 저의 생각도 물론 그렇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생각도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고 심플하게 생각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딱
정답입니다. 주가가 현재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상태. 오히려 약간 비싼 상태입니다. 요 전체적인 주식 추이를 보면은 약간 비싼 상태인데 현재 경제가 아주 불안해요. 그러면 당연히 주식은 내려가겠죠. 물론 조금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올라가서 먹는 퍼센테이지와 그리고 올라갈 확률과 그리고 더 내려갈 확률과 내려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확률을 따지고 보면은 이게 올라갈 확률이 매우 작고 먹어도 작게 먹어요. 내려갈 확률은 더 많고 그러면 이럴 때 왜 굳이 주식을 삽니까? 굳이 먹는 거는 작게 먹고 수익률도 작은데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이 더 큰데 이런 상태에서는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굳이 제가 이 삼성전자가 대표라서 얘기를 하는 거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주식들 다 비싼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들 비싼 상태인데 지금 경제가 아주 불안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굳이 왜 주식 매매를 하냐고요.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은데 잠시 테마로 GPT 그리고 AI 그리고 2차전지 얘들이 순환매하면서 지금 엄청 돌고 있거든요. 얘들 같은 경우에 도는 거 보면 내가 이 주식을 안 들고 있으면 얘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죠. 내 주식은 가만히 있거나 조금밖에 안 오르는데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한 세 가지 테마주를 들고 있을 때 마침 내가 들고 있다 하면은 이참에 땡큐이라고 잘 팔고 나오는 거고 나머지 주식들은 웬만하면 수익이거나 아니면 본전이거나 약간 마이너스면 현재는 팔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주가가 안 떨어지더라도 이 경제 상태가 그래도 약간 안정화됐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삼성전자가 대표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주식을 너무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를 하시고 가능한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런데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지금 많이 물려있다. 그러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들고 있어야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특히 이 삼성전자 같은 이러한 우량주들을 내가 들고 있다. 그런데 한 이쯤에 비싸게 사서 내가 많이 물려있다 하는 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지금 손절하라고 말도 못해요. 왜?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왜? 좋은 회사니까. 좋은 회사니까 그렇다는 뜻이지. 이게 경제로 보면은 세계 경제로 보면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차라리 이런 분들은 기다렸다가 올라와주면 땡큐 이라고 여기서 팔고 나가고 만약에 올라가주지 않고 내려간다. 그러면 목돈을 계속해서 마련해 두시고 있다가 현금을 계속해서 마련해 두시고 있다가 이때도 사지 마세요. 경제가 내려간다는 건 이때 지금 부술 가능성도 크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은행입니다. 은행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은 그때 이 정도의 지금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쉽게 뚫고 내려옵니다. 꼭 은행이 아니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게 터지고 있잖아요. 이 은행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이 정도는 저는 뚫고 내려온다 보거든요. 그리고 이때 비싸게 사서 이 정도에서 물 타봤자 얼마 갭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 정도 내려왔다가 찍고 올라가면 방법이 없고 이 정도에서 내려와서 더 뚫고 내려와 준다. 그러면은 42,000원, 36,000원 정도까지 저는 내려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은 하지 마세요.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많이 비싸게 물려 있으신 분들은 요 42,000원이나 36,000원대 또 돈을 투자해갖고 물을 타시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얘가 반등해줘서 올라와주면 차익을 실현하시든 아니면은 뭐 본전을 치고 나가시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방법이 없고 아니면 금액대가 62,000원, 63,000원대다 하시면 혹은 이익이다 하시면 이쯤에 팔고 나가시는 게 맞다 보고 싶고 이 주식을 들고 있지 않다 그러한 분들은
42,000원 정도, 36,000원 정도 오시면 그때 매수를 하시면 얘들보다 더 내려갈 확률은 낮습니다. 얘들은 이 정도 금액대에서는 내려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확률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때 사놓고 주식을 계속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때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뭐 할 일 하시고 아니면 밥 드실 거 드시고 계속 주식을 쳐다볼 필요도 없이 42,000원, 36,000원 정도 사가셔가지고 나중에 파시는 거는 한 7만원, 그리고 좀 더 난 장기다 9만원, 이때 파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물론 저는 이 삼성전자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거의 매매를 안 해요. 굳이 얘를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서 저는 이 매매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라고 하니까 제가 오늘은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하는 김에 요 차트 분석보다는 또 이왕 나왔으니까 얘가 뭐 모르시는 분은 다 없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고 어떤 게 주력 제품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삼성전자 이름만 알지. 자,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이거든요. DX, DS, SDC, 하만. 이거 하만은 외국 거 인수한 거고요. 자, 간단하게 보면 DX가 우리 그냥 가전제품 같은 겁니다.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뭐 HHB, 그리고 네트워크스, 컴퓨터 등등. 이게 6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이라면 휴대폰, 반도체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휴대폰 반도체가 다지, 얘가 거의 다 차지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쪽이 차지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쪽에 휴대폰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DS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부분입니다. 자, D램, 낸드 플래시, 모바일 AP 등 이게 32.6%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성은 반도체라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주력 제품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은 32.6%라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SDC는 스마트폰용 OLED 패널 등, 그러니까 11.4%. 그 다음에 디지털 콕핏, 텔레매틱스, 스피커, 이거는 요번에 얼마 전에 하만 인수한 거, 이게 4.4%입니다. 뭐 그 다음엔 기타고요. 그러니까 요 DX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도체 부분이다. 라고 간단하게 봐주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이거 말고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감히 누가 삼성전자를. 하지만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적어도, 아니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너 무슨 주식 들고 있니? 나 삼성전자 들고 있다. 야, 그거 반도체 회사 아니야? 야, 삼성전자는 이 삼성전자 100%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건 30%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가전제품과 휴대폰이 60%다.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해야지. 라고 자랑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 진짜 10명 놔두고 10명한테 다 물어보면 한두 명 알까 말까거든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러한 간단한 거는 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입니다. 뭐 볼 게 있습니까? 삼성전자인데 무슨 할 말이 더 있어요? 좋지. 좋은데 자, 한번 이거 뜯어보자고요. 금액대를 한번 보세요. 2018년도 거고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입니다. 삼성전자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특히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매출이 거의 차이가 없죠. 21년도, 22년도에는 조금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다시 내렸어요. 23년도에는 다시 21년도 정도의 매출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라는 건 그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 정도의 매출은 올려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다 맞진 않아요. 대부분 틀려요. 대부분 틀려서 단지 참고만 하는 건데 2024년이 2022년도하고 매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조금 올라가지고, 자, 이건
뭐를 뜻하느냐? 2024년도까지 삼성전자가 그렇게 큰 매출을 일으킬 것 같진 않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해. 자, 2024년도까지 매출이 2022년도하고 비슷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자, 그래서 주식이 제가 삼성전자가 8만원, 9만원 가기는 힘들다는 뜻이에요. 당장. 물론 미래를 보면은 8만원, 9만원 가겠죠. 96,000원 그 최고가 뚫고 10만원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언제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2023년도에 살고 있고 2023년 3월 달인데 이게 2024년도에 될지 5년도에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재무제표를 보여드린 게, 자, 2024년도까지는 삼성전자가 성장은 하겠지만 그렇게 큰 성장은 없다. 차라리 2025년도에는 더 큰 성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지금 이 가격이 싼 가격이면, 61,300원이 싼 가격이면, 이런 말도 안 해요. 싼 가격이면 아 이거 올라가겠지. 뭐 내년에도 조금이지만 매출이 더 좋아지니까. 하지만 어중간한 가격인데다가 오히려 약간 비싼 가격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서 컨센서스는 2025년쯤은 돼야지 삼성전자가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러면은 앞으로 적어도 1년 정도까지는 이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오를 것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크게 오를 것 같지 않은데 주가는 약간 비싼 상태다. 현재의 주가가. 그러면 그리고 경제가 현재 안 좋다. 그러면 당연히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겠죠. 물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확률로 따지고 보면. 그리고 우리는 주식을 해서 이익을 벌어야 되고 시간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현재는 제가 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게 좋다. 언제 갖고 있는 게 좋을 거냐? 쌀 때 42,000원, 쌀 때 36,000원. 36,000원까지는 저도 올까 안 올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42,000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올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그 42,000원 정도 왔을 때 사면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나. 내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데 주식은 해야 될 것 같아. 뭐 부동산도 내려가고 재테크도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럴 때 누구나 다 자기 돈은 중요하고 정말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벌겠지만 정말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아끼고 해서 만든 목돈이고 종잣돈인데, 나 주식 이때까지 잘 모르고 한 적도 없고 주식 이때까지 했지만 계속 마이너스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쌀 때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42,000원 안 왔다. 안 왔으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얘가 지금 이 전저점이나 아니면 5만원까지 왔고 찍어주고 다시 올라갔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걸 누가 감히 장담합니까? 삼성전자인데. 그런데 5만원도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건 불안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쌀 때 들어가자. 그러면 쌀 때가 언제냐? 42,000원. 싸요. 왜? 이때가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말까지의 박스권의 하단이거든요. 싸죠? 몇 년 전인데. 그 안에 2017년도부터 지금 2023년도까지 삼성전자가, 그리고 우리의 경제가 얼마나 발전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때로 회귀를 했다? 그때의 평균 가격도 아니고 그때의 평균 가격이 약 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5만원이 그때 안 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재무제표나 지금 경제 성장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단기간에 1년 안에 그렇게 큰 성장이 보여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만원도 그렇게 싸지 않다. 근데 2017년도부터 2020년도 말까지의 기준에서 이 박스권에서 하단인 42,000원은 싸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36,000원은 이 박스권의 하단 중에서도 하단. 이까지는 솔직히 저도 올까 모르겠습니다.
42,000원 정도면 현재의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약 30%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어떠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 미친놈아 하겠죠. 미친놈 맞아요. 미친놈 많은데 그만큼 미치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만약에 안 왔으면 안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사면 적어도 내 돈이 마이너스는 아닌 겁니다. 근데 42,000원에 샀다. 내가 42,000원에 삼성전자를 샀다. 그런데 그 밑에도 더 내려갔다. 36,000원이다. 아, 뭐 어때요? 싸게 샀는데 삼성전자인데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위에서 3만원까지 갔다. 아, 너무 가슴 아프죠. 쓰라리죠. 어쩌겠어요. 그래도 난 싸게 샀는데. 아니 98,000원에 산 사람도 있는데, 아니 96,000원에 9만에도 샀고 8만에도 샀고 7만에도 샀고 지금 현재 61,300원인데 이때 산 사람도 있어요. 왜? 삼성전자니까. 그런데 내가 42,000원에 샀는데 그래서 최악으로 3만원, 36,000원 이렇게 갔다. 기다리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한 달 버는 돈 적금만 다 치고 계속 삼성전자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삼성전자가 7만원 간다, 삼성전자가 8만원 간다, 삼성전자가 9만원 간다, 전고점 96,000원, 96,800원 듣고 10만원 갈 거다. 여기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삼성전자 망할 거다. 혹은 삼성전자 앞으로 10만원 절대 못 간다. 나와보라 하세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는 42,000원 정도에 사면은 안심하고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주식을 오랫동안 했는데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거나 혹은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됐다거나 혹은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주식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식에 대해서 모른다 하시는 분들 기준입니다.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삼성전자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살 거면 그 하이닉스를 사고, 하이닉스를 살 거면 DB하이텍을 사고, DB하이텍을 살 거면 또 그 밑에 포부장제를 또 사겠죠. 저는 삼성전자를 이때까지 글쎄요, 제가 초보일 때 해본 적이 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최근 10년 동안 저는 삼성전자를 사본 기억이 없어요. 10년? 15년 동안 최근 15년 동안도 저는 삼성전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식을 한 지 훨씬 더 오래됐으니까 제가 최근 15년 동안 삼성전자를 사본 적이 없거든요. 하이닉스는 사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2배 오르면 하이닉스는 일반적으로 2.5배가 오르고 그 밑에 DB하이텍은 3배가 오르고 또 그 밑에 소부장제는 3.5배에서 4배 정도가 오르거든요. 어차피 반도체는 사이클 주식이기 때문에 얘가 오르면 다른 건 따라서 오르게 돼 있어요. 웬만한 반도체 주식들은 영 안 좋은 것 말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웬만하면 안 들고 있을 겁니다. 근데 꼭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정말 재테크는 하고 싶은데 모른다 혹은 주식을 하는데 계속 손해를 보신다. 그러니까 나 이제 모르겠고 안전빵인 삼성전자를 할 거다. 인데 삼성전자가 좋고 안전빵인 건 맞지만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 그리고 쌀 때 사야 됩니다. 주식 파는 게 중요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주식을 파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저는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람이거든요. 무조건 싸게 사면은 팔 때 내가 어떻게 팔든 웬만하면 이익을 보고 나옵니다. 아, 꼭 머리에 안 팔아도 돼요. 어깨에 팔면 되지. 아, 어깨에 안 팔아도 돼요. 가슴에 팔면 되지. 아니면 배에 팔면 되지. 난 무릎에 샀으니까. 그 발바닥이나 발에서 산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적정한 싼 가격에 좋은 주식을 사놓으면 어떻게든 이익이니까 그래서 제가 요 삼성전자는 웬만하시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62,000원에서 63,000원에 던지시라. 그리고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42,000원 정도 오면 50% 정도 매수하시고 36,000원 정도 얹히면 또 50% 매수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오시면 던지고 나오시면 약 2배 정도를 먹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꼭 이거 42,000원, 36,000원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렇게 화내고 욕하지 마세요. 온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삼성전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이 정도 가격이 오면 사라. 그러면은 안정적인 마진을 먹고 가기 때문에 지금 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살 필요가 없는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62,000원, 63,000원 아리까리한 금액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약간 62,000원, 63,000원 이 정도면은 지금 약간 비싼 상태거든요.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저번 주 금요일 날 너무 장이 좋았잖아요. 너무 장이 좋았는데 그냥 이거는 한국경제신문이거든요. 제가 보는 신문인데 이런 뉴스가 떠서 그래요.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간다. 지금 2차 전지가 난리죠. 그리고 금요일 날 이런 뉴스 뜸으로써 반도체가 날라갔어요. 하이닉스가 6%인가? 5%인가 하여튼 날라갔는데 삼성전자도 꽤 올라갔거든요. 이것 때문에 자 떠는 건데, 이게 뭐 오늘 공장 지으면 내일 바로 돌아갑니까? 공장 다 지어지고 아니거든요. 제가 삼성전자가 앞으로 나빠진다는 뜻이 아니라 단기간으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한 1년 정도까지는 좋아질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날리지 말고 좀 더 좋아질 때 사자. 똑같은 6만원이라도 경제가 안정화됐을 때 사는 게 맞지, 현재 경제가 불안한데 6만원에 사는 건 아니다. 그럼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뉴스의 반도체 중심은 미국, 중국도 아닌 한국이다. 삼성 300조 파운드리 승부수. 요 용인에 이렇게 할 것이다. 이 근처에 지금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하면 시너지 효과를 더 본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뉴스가 대문짝에 빵 터뜨려 주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거 2차 전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불안해요. 수익 나고 이익 나선 좋은데 너무 많이 올랐거든.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거 언제 팔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마침 2차 전지를 바톤 이어받아갖고 이런 뉴스가 떠주니까 반도체가 야 원래 내가 대장이었어 이라고 얘가 빵 떠준 겁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2차 전지는 그날 지지부진했고,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넘어간 거거든요. 하이닉스가 6%인가 5%인가 올랐는데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장이에요. 반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왜? 이런 뉴스 때문에 잠시 뜬 거니까. 세계 경제가 좋아져서 뜬 게 아니고 반도체 그 산업이 좋아져서 뜬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회가 좋을 때 차라리 던지고 나오시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제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찌 감히 100%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맞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이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운 좋게 뉴스가 떠주고 할 때, 올라줄 때 딱 털고 이제 기다리는 게 맞아요. 왜? 그 경제가 안 좋은 것도 맞지만 이거 뉴스 좋고 다 좋았는데, 금요일날 분위기 좋고 다 좋았는데 장 끝나고 지금 주말 동안, 저기 해외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주말 유럽, 미국 지금 난리거든요. 난리도 지금 이런 난리가 없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정말 정말 크게 난리가 났기 때문에 요 은행주 야 이거 조선 못 사다 지금 이거 어떡할 건데, 첫날 터졌을 때 난리 났고 둘째 날 하루 만에, 그것도 주말인데도 각국은 아니지만 뭐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거 해결하자 해서 하루 만에 해결을 했어요. 이거 그냥 우리 국채 그 보증서줄, 너희가 국채 우리가 다 사주고 할 테니까 이거 예금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우리가 다 돈 줄게. 하루 만에 해결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안 좋으니까 그 큰 은행들, 이 작은 은행들이 돈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겠죠. 뭐 엄밀히 부도는 아니지만 하니까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하니까 은행들이 그래 알았다, 이 돈 맡긴 거 다시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냥 고객들이 맡긴 거 다시 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은행에 돈을 입금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떠한 은행을 얘기하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한국도 어떠한 지방은행에 내가 돈을 예금해놨어요. 한 1억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예금자 보고 안 돼요. 왜? 우리는 5천만 원이니까. 그런데 이 큰일 났다. 막 사람들이 빼요. 빼니까 정부에서 야 이거 그 돈 넣은 사람들 다 우리가 보증해 줄게. 그래서 일단은 안심이에요. 안심인데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은행에 갈 필요도 없이 내가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갖고 요즘에 인터넷 뱅킹으로 다 되는데 뱅킹 해갖고 그냥 큰 은행에 뭐 우리나라에 뭐 국민 뭐 있습니까? 국민, 우리은행 뭐 큰 은행들 있잖아요. 이 큰 은행에 맡겨놓는 게 낫지. 이거 혹시나 이 은행이 나중에 망했다. 그러면 내 돈은 찾아준다고 하지만 이거 찾으려면 또 귀찮잖아요. 그냥 뭐 나라에서 준다고는 했으니까 내가 돈을 뗄 리는 없지만 귀찮잖아요. 귀찮아.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은행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귀찮으니까 뭐 요즘에 1분이면 손가락으로 따따딱 해서 송금해보면 되는데 이거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바로 해버리거든요. 제가 이런 상태면은 미국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아마 그렇게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소도시, 지방에 있는 은행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크니까 이거 계속 그 큰 은행들하고 정부하고 계속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가뜩이나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고 인플레이션이고 그리고 금리도 엄청 올라서 이렇게 난린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고 제가 안다 하면 제가 사기꾼이고 장담할 수 없는데 단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제가 아는 거는 현재의 경제가 불안한 상태인 건 알고 또 인플레이션, 물가, 그리고 금리가 비싸다는 건 다 압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비싼 건 주식에 안 좋다는 거 이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의 경제가 안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주식을 하루하루 맨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가 61,300원의 어지간한 금액대 약간 이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약간 비싸다 할 정도의 금액대면 이거 올라서 먹는 이득보다 이게 내려서 손해보는 거를 더 줄이는 게 맞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래서 가능하시면 매도는 62,000원에서 63,000원 보유하고 계신 분은 하시는 게 낫고 너무 크게 물리신 분 말고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42,000원 정도 되면은 그때는 경제가 불안하든 뭐든 이때 되면 싼 거니까 한 50% 사시고 운 좋게 36,000원까지 와줬다. 이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저도 42,000원까지 오고 찍고 올라갈 것 같은데 운 좋게 36,000원 정도까지 와줬다. 그러면 아이고 땡큐 이라고 또 50% 사세요. 뭐 기업 분석이고 뭐 경제가 어떻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왜? 이 정도면 삼성전자 그냥 싼 겁니다. 싼 거. 지금은 삼성전자가 약간 비싼 거고 이 정도 오면은 싼 거니까 이때 뭐 생각하지 말고 사시고 안 쳐다보면 됩니다. 그때부터. 쳐다볼 필요도 없고 매일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사놓고 할 거 하면서 여행 갈 거 여행 가고 뭐 놀 거 놀고 일할 거 일하시면서 뭐 매월 들어오는 돈으로 계속 적금하듯이 사가지고 꾸준히 사고 있다가 삼성전자니까 얘 언젠가 돌아가지고 당연히 7만원 당연히 8만원 당연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2배 먹고 싶다 하면 이때 사서 2배인 약 8만원 정도에 파세요. 깔끔하게. 그런데 아니야 나 장기야 삼성전자인데 못 올라가겠어? 아유 올라가죠. 좀 더 기다려서 9만원에 팔아도 되고 그래서 2.5배를 먹거나 아니면 나 신고가 갈 것 같아 10만원 아유 팔아도 되죠. 왜? 싸게 샀으니까.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면은 이걸 8만원에 팔든 9만원에 팔든 10만원에 팔든 무슨 상관입니까? 싸게 그리고 작은 돈이 아니고 비싼 목돈 큰 돈을 주고 샀으면 이게 땅콩이 1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훨 나아요.
다른 거 테마주, 단타주, 세력주 암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런 괜찮은 종목, 괜찮은 주식 그냥 내 돈 거의 전재산 올인하도 되죠. 42,000원, 42,000원, 36,000원 정도면 올인을 해도 되죠. 그렇게 싸게 목돈 턱 끌어놓고 쭉 기다렸다가 2배, 2.5배 아니면 신고가 날 때 속 시원하게 안전하게 파시는 게 가장 괜찮다. 그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주식이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인데 혹시나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외,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텔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론도 괜찮은데 마이크론도 저도 좋다고 보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주식이 비싼 편입니다. 좋은 회사인데. 그런데 인텔은 좋은 회사인데 현재 상황을 잘못 타고났죠. 엔비디아한테 완전 밀리고 AMD한테도 완전 밀렸죠. 그래서 지금 인텔 추천하는 사람 없거든요. 저도 인텔을 현재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지만 삼성전자가 42,000원, 36,000원 정도까지 간다 하면 인텔은 현재보다 인텔도 훨씬 더 내려갈 겁니다. 근데 인텔은 미국의 자존심이고 인텔이 암만 못한다 하더라도 요 CPU 쪽에서는 아직까지 최강자입니다. AMD가 정말 열심히 따라와서 지금 20%에서 30% 정도거든요. 정말 열심히 따라와서 아직까지 나머지는 CPU라는 종목에서 인텔이 빠방하게 잡고 있고 지금 인텔도 요 CPU 하고 있지만 요 GPU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워낙 AMD가 AMD하고 특히 엔비디아가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인텔이 GPU가 앞으로 잘 될 거고 하니까 인텔을 사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인텔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거 CPU에서 엄청난 현금이 고정적인 캐시카우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 인텔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한 2020년대만 해도 인텔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만 AMD하고 엔비디아하고 다 살 수 있었어요. 인텔이. 지금은 요 AMD랑 엔비디아가 너무 이 주식이 올라갔고 아마 못 살 것 같긴 한데 2020년도만 해도 인텔이 갖고 있는 현금으로만 해도 이 두 회사 다 살 수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인텔이 현금 보유가 많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CPU에서 계속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 전 CEO를 지금 데리고 왔거든요. 데리고 왔고 그 팀도 지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인텔이 앞으로도 잘 될 거다 좋다 해서 인텔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텔이 현재 자기 회사의 가치보다 주가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인텔을 보시라. 그리고 삼성전자가 42,000원, 36,000원 정도 가면 인텔은 현재의 주가보다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현재도 인텔이 현재의 주가가 싼 편인데 회사의 가치 대비 싼 편인데 이게 더 싸진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는 인텔을 사는 게 조금 수익률로 보면은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이건 참고만 들어주시고 다음에 제가 또 이 인텔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이 인텔이 이제 사도 되겠다 싶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방송을 해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요 대한민국의 대표 주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삼성전자를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주식을 좀 더 안전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매수가 매도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내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현금이라는 주식을 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지금 요게 안정이 되고 세계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현재 그 모든 주식들이 조금 싸다 할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고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맨날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또 단타, 뭐 하루에서 1%, 2% 이런 것만 꼭 주식이 아니거든요. 크게 목돈 투자해가지고 기간 투자하고 해서 2배, 뭐 적어도 30% 해서 2배, 3배 정도 이렇게 한 번만 먹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주식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 뇌피셜, 제 기업 분석, 그리고 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 트레이너 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